오케이. 그럼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40분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빅브레이크 한번 갖고 마지막 이제 2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 트리 알고리즘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왔고요. 이번 시간에 결정 트리 알고리즘의 원리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결정 트리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 모듈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결정 트리는 핵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if else 문을 이제 만들어 주는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과 같이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x1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A 값,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모종의 이제 값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나눠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뉜 거고, B도 이제 다음과 같이 나뉜 겁니다. 분기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지점을 고려하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의 정보 획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A의 경우 x1의 A 값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 왼쪽과 오른쪽의 표본들이 다음과 같이 분포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왼쪽은 1 하나이고 나머지 3개는 0, 오른쪽은 0 하나, 나머지는 1입니다. 원래 상태에 비해 0 또는 1 어느 한쪽의 유형으로 쏠림이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원래 0과 1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 비해 정보량이 낮아졌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x2의 B 값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 오른쪽 노드에는 0만 남게 되고 나머지가 왼쪽 노드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오른쪽 노드의 정보량은 0이고 왼쪽의 경우는 0보다 높지만 그 이전의 분기에 비해서는 정보량이 낮아집니다. A와 B 어느 쪽도 아직 완벽하게 0과 1을 분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분리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정보 획득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A와 B의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를 직접 한번 계산을 통해서 획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걸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위불순도와 정보 엔트로피의 정의가 필요한데, 이전에 이제 이미 정의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분기의 A 스타일과 이제 B 스타일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의 방식은 이제 부모에서는 이제 0이 4개, 1이 4개, 이런 식으로 분포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상태가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 드린 게 0이 3개이고 1이 이제 하나인 경우, 또는 이제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1이 3개이고 이제 0이 하나인 경우. 그러면 이제 부모에서는 원래는 0하고 1이 이제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었는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포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A의 확률을 이제 구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PA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각각 이제 확률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요 이제 각각 이제 부모와 이제 왼쪽과 오른쪽 각각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도수를 구한 다음에 각 개수를 이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A에서 부모의 이제 확률적 분포를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요 부모 같은 경우에는 펜다스의 그 A 부모에서 시리즈로 이제 만들고 밸류 카운트를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모에서 0과 1의 확률은 각각 이제 50대 50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다 수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각각 이제 수행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PA 우리 귀찮으니까 소문으로 좀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하면 각각 이제 그 노드에서 일단 부모와 자식이라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이걸 이제 부모라고 부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비포 애프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왼쪽이고 얘는 이제 오른쪽 노드다라고 하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출발하는 곳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페어런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종종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제 통해서 그 수행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부모에서는 0과 1이 그 50대 50의 확률인데 왼쪽에서는 이제 그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이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인데 오른쪽 값이 좀 이상하네요. 제가 여기 1을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부모 상태에서의 그 정보 엔트로피를 이제 획득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분포 확률, 얘를 이제 분포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포 확률에서 아까처럼 이제 엔트로피 같은 거를 이제 구한다. 라고 하면 이제 정보 엔트로피가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모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그 최대값입니다. 왜냐하면은 0과 1 둘 중에서 어느 게 나올지 모르는 이제 상황인데, 이거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이제 왼쪽은 0.81, 오른쪽은 이제 0.81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초점 두 자리 정도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분포 확률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왔을 때 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값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부모의 엔트로피를 이제 골라가지고 그 부모에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그 자식들의 정보량을 이제 빼주면 돼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정보 획득량, 정보 획득을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분포 확률에서 일단 엔트로피를 획득하죠. 일단 이제 그 괄호쌍을 이제 많이 작성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엔트로피를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실제 이제 그 정보 획득량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부모 엔트로피에서 자식 엔트로피들을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왼쪽과 오른쪽에 그 부모의 이제 수와 자식의 그 분포수가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표본수가 필요하고 그 표본의 수가 왼쪽과 오른쪽 이제 각각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 엔트로피에서는 예, 왼쪽의 표본을 부모의 이제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이나 이제 왼쪽에 그 정보량이 이제 있는지를 이제 아는 거고요. 이게 좀 번잡하니까 왼쪽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정보량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 그럼 이제 부모의 정보량에서 그 왼쪽과 오른쪽을 빼주는 거죠. 이게 그 정보 획득량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information gain, 좀 한 세 자리 정도까지 출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하면은 0.19 정도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 했을 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정보 획득이 어떻게 이제 수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19라는 값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함수형의 형태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분포에 이제 따라서 그 좀 편리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과정을 이제 한번 이제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정보 획득량을 하는데 요 공식을 이제 조금 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본수 부모가 이제 둘 다 이제 그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면 되는데, 요 그 분포의 표본수가 제대로 구해지는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값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어디가 잘못됐을까? 아까는 이제 그 올바른 값이 이제 나왔는데, 부모의 8개, 왼쪽에 4개, 오른쪽 4개, 요 공식은 이제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 표본의 이제 개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했고, 그 엔트로피의 이제 왼쪽 엔트로피랑 이제 오른쪽 엔트로피를 이제 그 구했는데, 여기서 노멀라이즈가 빠졌네요. 됐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안에 있으면 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봤고, 다음과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 획득을 계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부모와 왼쪽과 오른쪽의 그 분포만 넘기면 내부에서 이제 분포 확률을 이제 계산하고 엔트로피도 이제 계산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정보량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사례로 그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 획득량 자체는 A 스타일, A라고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B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제 출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왼쪽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과 이제 오른쪽이 이제 나눠지는데 뭐 둘 중에 어느 것든 상관없는데 어느 한쪽이 그냥 0 2개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가 이제 0 2개가 저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0이 2개고 나머지가 이제 1이 4개가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총 개수가 맞겠죠. 그러면 이제 B 스타일에서는 이게 이제 정보의 이제 양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이제 좀 그 논의를 이제 드리면 A 스타일의 경우에 지금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점 우리가 이제 직접 계산을 한 거죠. A 분기의 경우 원래 상태의 분포에서 정보 엔트로피로 구한 정보량은 1입니다. 분기 수행 후 표본들의 분포에 따라 정보량을 계산하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약 0.81입니다. 두 가지 분포 양상이 다르지만 각 유형이 3개와 1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보량 값은 동일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의 유형만으로 완벽한 분리가 수행됐다면 정보량은 0이 되고 이것이 분기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경우 정보량 획득은 분기 이전의 정보량과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량 차이를 구해 계산합니다.
이때 왼쪽 오른쪽 정보량이 이전 부분 노드에서는 표본 개수 대비 얼만큼의 표본이 있는지를 반영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표본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정보량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량 자체의 절대값이 커도 표본의 개수가 작으면 그것을 크게 반영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4개씩 표본이 골고루 나눠졌기 때문에 각 정보량 모두 0.5가 곱해집니다. 그 결과 정보량 획득은 0.19가 됩니다. 정보 획득의 최대값은 1.0이고 1.0에 가까울수록 품질이 좋은 분기입니다. 그러면 요 0.19라는 수치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현한 거에서도 이제 A 스타일에서 0.19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비분기에 대해서 비교를 수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같은 방식이죠. 비분기의 경우 오른쪽에는 0 2개가 분포하고 왼쪽에는 나머지가 분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오른쪽은 정보량이 0이 됩니다. 왼쪽의 경우는 정보 엔트로피로 계산한 정보량이 0.92입니다. 그럼 A의 경우 양쪽 모두 0.81이었던 것에 비교해 현재의 경우는 왼쪽 노드의 정보량이 A일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정보 획득량을 계산하면 0.31이 되어 이전의 0.19보다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분기가 A분기보다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각 영역의 정보량은 낮을수록 좋고 분기로 인한 정보 획득량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분기로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량을 낮출수록 정보 획득량은 커집니다. 어느 특정한 분기에서는 왼쪽 또는 오른쪽 노드의 정보량이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분기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A와 B의 경우로 비교하여 살펴본 것처럼 왼쪽 오른쪽의 정보량이 완벽하게 0이 되지 않는 경우 왼쪽 오른쪽 정보량을 표본의 개수로 정규화한 합계로서 정보 획득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B 스타일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0과 1을 일단 0을 그 순수하게 두 개를 이제 분류를 해놓고 얘는 이제 0하고 1이 두 개랑 이제 네 개씩 섞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엔트로피는 1인데 여기서는 이제 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 엔트로피가 이제 0이 되고 얘는 정보 엔트로피가 0.9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보 획득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어느 한쪽이 완벽해지는 경우가 조금 문제가 이제 되겠네요. 이게 그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할 때그 일단 여기 이제 왼쪽에서 0이 이제 두 개가 발생하는데 그 시리즈 쪽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수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살짝 그 정보 엔트로피를 보강 이제 해줘야 될 수 있어요. 0하고 0이 이제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밸류 카운트에서 노멀라이즈 트루를 하면 요게 이제 1.0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요 값 자체가 이제 확률이 이제 되는 건데 요 값 자체를 이제 정보 엔트로피를 이제 구해줬을 때 그 사실상 이제 거의 0에 이제 가깝죠. 요거는 이제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맞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한쪽만 나와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0이 되는 게 맞고 반대로 이제 1이 이제 4개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해보면 이제 0.91이 나오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보 엔트로피는 제대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정보 엔트로피는 제대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표본의 수로 이제 나눠주는 부분도 사실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1 정도가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여기서 정보 획득의 계산을 했을 때, 좀 이제 잘못된 값이 나와서 그 확인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분포 확률에서 혹시 이제 잘못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문제지? 분포가 이제 B인 경우를 가정해서 분포 확률 부분이 오른쪽이 이제 0.5, 0.5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요게 잘못됐군요. 여기서 이제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 개가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오타였습니다. 고칠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 오른쪽이 이렇게 하니까는 오히려 더 헷갈리겠네요. 0이 두 개, 1이 이제 네 개인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이제 0.31이기 때문에 B 스타일로 나누는 것이 더 이익이다 라고 하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 트리가 그 특정한 이제 특성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어딘가를 이제 쪼갤 때 이러한 이제 계산을 이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그 if else 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 봤으니까는 원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이제 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 트리가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고 요거를 이제 그 정보 엔트로피로 할까 아니면 진위로 할까는 그냥 뭐 경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엔트로피 또는 이제 손실을 이제 계산하는 건데 정보량을 이제 계산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정보 엔트로피냐 아니면 뭐 진이냐 뭐 이런 거는 경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또 설정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정 트리의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응용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서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캔서 트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아까 이제 작성하셨으면 요거 자체가 그 이 함수의 정의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A 스타일에 대해서 0.19를 이제 잘 얻으셨으면 B에서도 0.31을 잘 얻으실 겁니다. 요거는 근데 좀 복잡하니까 잠시 이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번 시간의 마무리는 캔서에 대해서 결정 트리를 이제 적용해 보면서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캔서 트리라고 부를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전에 우리가 원리를 살펴본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행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수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설정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방식으로 이제 수행하고요. 아이리스가 아니고 이제 캔서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단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이제 했던 값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공정한 이제 비교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요 캔서 트리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고 이제 바로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이제 핏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트레인 스코어 그리고 테스트 스코어를 이제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제 프린트 스코어즈를 이제 통해서 트레인과 테스트의 점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서 때 우리가 그 프린트 스코어즈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그 종종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해드린 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종양 데이터셋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이제 분석과 그리고 이제 품평 이런 거는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